요새 퇴사 안 하면 루저 아닌가요? 아직도 퇴사 안 했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당연히 퇴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희원다움입니다. 요새 퇴사 안 하면 루저 아닌가요? 여기저기서 퇴사했다는 이야기 천지지 않아요? 병원 퇴사하고 쇼핑몰로 몇 천을 번다. 대기업을 퇴사하고 고시원으로 전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다. 정말 퇴사 안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왠지 의문의 일패를 당한 느낌? 내가 루저가 된 느낌이랄까? 저조차도 이런 느낌이 되게 드는 거예요. 쇼핑몰이라도 해야 되나? 아이템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글이나 영상을 쉽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깜냥을 너무 잘 알고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사업이 답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연간에 나 자신에 대한 관찰을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은 아니야.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 보이는 그 성공 스토리는 몇 분 안에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만 나와 있지, 그 이면에 더 긴 시간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짧게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의 성공에만 포커스를 맞춘 그런 스토리만 보여주잖아요. 그런 성공 스토리를 저는 보면 이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 자신을 다독이고 있어요. 너는 아직 아니야. 여러분은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나의 성격도 있고 적성도 있고 뭐 취향도 있고 다 있는데 혹시 기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관찰되는 정서, 운동, 자극에 대한 반응성, 혹은 자기 통제에 대한 안정적인 개인차, 즉 쉽게 말하면 유전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쉽게 변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유전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나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더니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더니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좋아하는 건 그냥 취미로 놔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의 기질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디어 안에서 퇴사라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도 퇴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런 준비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빨리 퇴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든다든지, 나 안 그래도 김 부장 마음에 안 드는데 이참에 퇴사하고 나도 쇼핑몰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퇴사를 고민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회가 정해놓은 유망한 업이나 남들이 말하는 소위 돈 잘 번다 하는 이런 업 말고 내가 원하는 업의 기준을 한 번만 시간을 들여서 딱 정해보세요.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처음 전공은 컴퓨터고 컴퓨터 전공을 살려서 첫 번째 직장을 가졌다가 굉장히 제가 컴퓨터에 안 맞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퇴사를 했죠. 컴퓨터는 너무나도 싫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너무나 제 심장을 뛰게 했던 승무원으로도 제가 근무를 했지만 승무원도 결국 3년 근무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가 퇴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에게 업이란 내가 싫다고 바로 관둘 수 없거나 내가 좋다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서 업을 정해야지 만족하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업의 기준을 4가지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승무원을 계속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기 때문이었고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원하는 건 계속 배우는 거,
그러면서 성장하는 게 제가 가장 크게 살면서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움을 지속하고 성장하는데 내 업에 의해서 경제력이 되는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나를 서포트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저는 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거를 못 견뎌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업의 진로가 다양성이 보장되는지, 이걸 저는 세 번째로 봤고요. 네 번째는 제가 한 곳에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를 못 견뎌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업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이 딱 네 가지를 저는 제 업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선택한 게 저는 간호사고, 지금까지 살면서 간호사를 가장 오래 지속하고 있고, 간호사를 관두고 또 다른 전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퇴사의 이 유행 속에서 퇴사를 안 하고 있는 내가 루저인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막 귀가 팔랑거리기도 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정해둔 이 네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이 네 가지 기준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나의 기준을 정할 때 취향이나 성격, 기질, 특성,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퇴사를 하고 내가 창업을 한다 하면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 난 아직은 아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업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성격이나 취향, 적성, 기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귀찮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는 있지만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이게 세워져 있으면 이직을 하고 싶거나 전직을 하고 싶거나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나의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해주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퇴사한다고 할 때, 아니면 미디어 속에서 내가 여기저기서 퇴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요약은 퇴사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퇴사를 해야 되나? 퇴사를 안 하고 있는 나는 루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나의 업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꼭 정해보시길 바래요. 그 기준은 내가 퇴사를 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알려줄 것이고,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이직이나 전직, 퇴사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때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 꼭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